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하실 예비 사장님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참으로 쉽게 얘기해요. 퇴사하고 카페나 차릴까? 직장 스트레스 없어서 좋겠다. 사장 되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카페 업종 특성상 아침 일찍 열고 밤늦게 닫고 주말 공휴일도 모시고 카페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내가 이걸 오랜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닝메이트 안 대표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매장 3개, 베이커리 그리고 로스터리까지 10년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이나 알바가 사장인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창업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이유 제가 직접 겪어본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가 경쟁. 가격만 낮추는 게 어떠한 노력으로 이뤄낸 걸까요? 가격 경쟁력. 물론 중요한데 가격을 낮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만의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대입니까? 고물가에 환율까지 오른 지금 싸고 좋은 건 옛날 얘기예요. 싼 게 비지떡이 됐습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경쟁자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야말로 내 경쟁자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테니 나만의 경쟁력이 되고 성벽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람을 갈아 넣어야 유지되는 디저트 카페 구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디저트 카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직접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고 카페에서 디저트는 확실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계속 갈아 넣어야만 유지되는 디저트 구조입니다. 디저트는 생각보다 재료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빵을 30개 만들 수 있다고 해봅시다.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빵을 30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면 사람을 한 명 더 뽑아야겠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단순히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서 늘어난 인건비보다 그 직원이 만들어내는 추가 매출의 총이익이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매출은 올라갔는데 사람은 더 필요하고 나는 더 바빠졌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별로 없거나 오히려 적자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노동 집약적인 디저트 카페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디저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팔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면 그 다음 질문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용을 늘려도 많이 팔렸을 때도 수익이 남는 구조인가? 이걸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고객 유입 전략 없이 커피에만 몰두하는 카페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커피가 절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좋은 커피를 만드는 것과 그 커피를 아직 모르는 사람을 매장에 데려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카페라면 사실 어디에나 커피 메뉴가 있죠. 이미 커피 맛으로 유명해졌거나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은 매장이라면 커피 맛만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일반적인 카페라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신규 카페가 커피 품질 하나만으로 초기 집객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갈 카페를 검색하고 있는데 세 곳의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 곳은 정말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있고 한 곳에는 처음 보는 시그니처 음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있습니다. 어떤 매장이 처음 보는 사람의 손가락을 멈추게 만들까요? 커피는 맛과 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사진 한 장만으로 그 맛과 향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에 집중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커피만으로 신규 고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카페 사장님들의 꿈이 좋은 원두를 고르고 손님께 오늘의 가장 좋은 컨디션의 원두를 추천하고 원산지마다 다른 개성을 설명하면서 커피에 온전히 집중하는 매장일 겁니다. 저도 카페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로망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장사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취향과 시야에만 갇혀서 정작 소비자가 우리 매장에 왜 와야 하는지 이유를 놓친다면 아무리 좋은 커피를 만들어도 고객에게 경험시킬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가 경쟁도 하지 말고 디저트에도 집중하지 말고 커피에도 집중하지 말라면 그냥 카페 창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밸런스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카페 메뉴는 역할을 나눠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카페 메뉴의 역할을 2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손님을 데려오는 메뉴. 그리고 두 번째, 데려온 손님을 잡아두는 메뉴. 확실한 시그니처 디저트나 음료는 비주얼적으로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SNS에서 사진을 보고 저거는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것은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일회성, 단발성 콘텐츠가 되기 쉽거든요. 한번 먹어보면 그 다음에 이 카페를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메뉴만큼 그 고객을 2번, 3번, 4번 다시 오게 만드는 메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댐 메뉴라고 부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많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댐에 가둬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잖아요. 카페도 똑같습니다. 광고, SNS, 시그니처 메뉴. 예쁜 인테리어를 통해서 힘들게 신규 고객을 데려왔는데 그 고객을 그냥 흘려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그니처 메뉴가 손님을 데려오는 역할이라면 댐 메뉴는 그 손님을 매장에 남겨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댐 메뉴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화려하거나 독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될 수가
수가 있어요.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은 커피, 기본기가 좋은 음료, 가격 대비 만족도, 편안한 공간, 그리고 다시 방문했을 때도 유지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시그니처 메뉴가 예뻐서 찾아갔는데 정작 커피는 맛이 없었던 카페,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어서 찾아갔는데 정작 서비스가 형편없었던 카페.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 방문으로 끝났을 거예요. 카페에서 차별화는 고객을 데려오지만 기본기는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만 오래 살아남는 카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 시장이 갈수록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메뉴, 더 독특한 인테리어, 더 새로운 컨셉을 찾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차별화에만 집중하거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카페라는 공간의 기본기를 놓치는 순간 그 매장은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컨텐츠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싸게 파는 것보다 따라하기 어려운 경쟁력을 만들고 디저트 맛뿐이 아니라 생산성을 계산하고 커피의 기본기를 갖추되 신규 고객이 찾아올 이유도 별도로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찾아온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세요. 내 카페에는 손님을 데려올 메뉴와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들 댐 메뉴가 각각 있는가? 그리고 카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갈수록 살아남기 힘든 자영업, 다음 영상에서도 카페 사장님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